정말 처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70주년은 행사 못하겠다.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그건 뭐 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이 그러면 된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일제시대 때 일본 우리나라 말이 되는 사람들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일본 일제시대 때 국적이었다고요?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무슨 그걸 말- 어떻게 인정하는 사람이 국무위원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정은 무슨 인정이에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은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한데 무슨 국적이 있어요? 자, 후보자님, 네,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요. 네, 다음, 네. 네. 이건 너무 심각합니다. 네, 강두권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요, 이건 여야 진보 보수를 따라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왜 부정을 해요? 지금들 뭘 기부소마한테 부정을 해요? 있습니까? 가만 있어요. 사실행 내 지금 기부소마한테 있어. 아니 왜 부정한다 그래요? 부정했잖아요 지금. 지금 뭘 부정하고 부정해요?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왜 부정해요? 가만히 있어요 후보자. 지금 저희를 조합니다. 네, 강두권님 계속 발언하십시오. 지금 김문수 후보는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한과 4.19 3.1운동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이거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문제입니다. 위원장님으로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해 주십시오. 내가 김문수 후보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입니다. 위원장님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네, 이미자 의원님. 듣기에 따라서는 뭐 과한 부분도 있다라고 야당원들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지금 역사 관련돼 가지고 지금 2년적으로 계속적으로 정쟁을 일으키고 있고 또 건국절 가지고도 서로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이 논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우리 그 올림픽 할 때 송기정 우리 선수가 태극기를 달지 않고 일장기를 달고 뛰던 게 아마 저는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후보자께서는 아마도 우리 국적을 부인하거나 우리 선조를 부인하거나 그런 것을 부인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아니 그거는 절대 저는 그렇게 듣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듣질 않았고 다만 우리가 나라 잃은 서름이 있었고 그런 속에서 식민지하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지 국적을 부인하거나 선조를 뭐 우리가 부인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덕구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 잠시 정해하시고 좀 정리 좀 하시죠. 예. 헌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없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조심하세요. 자, 말 조심하세요. 자, 이미자 의원님. 제가 지금 자, 그런 이미자 측면에서 의원님.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 이미자 박 의원님 의원님. 말씀 조심하시라고요.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여당 야당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일본 노동부 장관 지금 청문회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일본 노동부 장관을 지금 청문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아까도 보니까 뭐 누가 자, 이미자 이런 의원님. 얘기도 우리가 하지도 않은 얘기인데도 지금 불구하고 아까 그 계속 참사인으로 발언을- 분이 뭐 무슨 자, 국방하니까 이미자 의원님, 그렇게 발언- 몰아가는 거잖아요. 자, 발언 그래서- 중지해 주십시오. 발언하시려면 그 발언 허가를 얻고 발언하시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위원장을 보고 하셔야지 지금 정상적으로 좀 의사진행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자꾸 끼어드니까 내가 위원장님에게 제가 정해를 요청하려고
아니라고 전혀 말씀 아니에요. 언급권이 전혀 없어 하시니까 저는 제가 그런 일 이렇게 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현재 지금 분위기를 좀 정리해야 되니까 정리 요청했고 저도 그걸 받아들이자고 의사진을 말한 두 가지 그런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의사진을 똑바로 자. 하세요. 아니, 의사진님 말. 자, 임 기자님, 말을 좀 조심하십시오. 정확히 전달을 하셔야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자, 그런 말을 제가 자,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자, 이용호님, 예, 발언하세요. 지금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수차례 영상에서도 후보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가 어딨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박홍배 의원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때는 일본 국적이고 일본 국민이었다. 자, 재헌헌법 전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빛날 우리들 대한민국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했다. 재헌헌법 전문에는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아까 박정희 의원님도 확인하셨지만은 국회 당시에 재헌헌법 당시에 국회 속기록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이라고 속기록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48년 건국절이라고 하는 주장도 이해가 안 되지만 더 나아가서 일본 국민이라고 합니다. 일본 국민. 내가 얘기할 때는 그랬잖아요. 자, 일본 다른 국민이라고 한 이 부분에 다른 의원께서 대해서는 발언할 때는 끼어들지 말고 다른 발언을 모든 걸 다 방해하십시오. 떠나서 최소한의 기본적 소양도 안 됐다 국무위원으로서 이거는 정말 반국가적 반역사적 발언입니다. 이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청문회가 아니라 사퇴를 강력하게 다시 한번 촉구해달라 이렇게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김태성 의원님, 아까 발언했으니까요. 예. 아니, 그 후보자는 지금 제가 후보자에게 여쭙는 건 아닙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럼 일제강점기는 일본이었네요. 저희 나라가. 헌법 한번 보세요. 헌법 한번 꼭 한번 읽게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헌법 한 번도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당당하게 어떻게 이게 일제강점기가 일본이라는 국가가 됩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일본인입니까,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인드로 국무위원이 되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지 너무 뻔뻔스럽고 제가 너무 자괴감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후보자가 사과 없이는 청문회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후보자께 지금 몇 가지 좀 여쭤보고 그리고 나서 의사진행 관련해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관해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대한민국 건국일이 1948년이 상식이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보면 국적이 일제치하에 국적이 일본이다. 뭐 상식적인 얘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는데 전부 일본 식민지에 국적이 일본으로 돼 있죠. 어디로 돼 있습니까? 미국으로 돼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 망하고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상해 임시정부의 국적을 우리가 등록을 했습니까? 자, 또 한번 몇 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 지금 여러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2018년도 8월 12일 그 인천 남동구 사랑침례교회에서 강연할 때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70주년은 못하겠다.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8월 15일 날 다 광복 건국을 기념했고요. 네, 그리고 노무현 그때 대통령도 마찬가지 다 후보자님.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다 국회의원들 문재인 이어서 대통령 물어볼게요. 빼고는 다 8월 15일입니다. 후보자님,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이렇게 좀 말씀하셨고, 역시 뭐, 그 말씀 취지는 뭐 그대로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의원님들께서 이제 묻고, 지금 그 후보자님의 역사관, 국가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지금 그 후보자님은, 1919년에 임시정부가, 예, 그러면 그때 건립이 됐는데, 그 임시정부가 건립됐을 때, 그때 그 건국이 되었고, 1948년은 건국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이어받아 이래 됐으면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로 왜 임시정부를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건립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독립정신을 가지고 임시정부를 세웠지만 임시정부입니다. 그래 국토를 찾아서 국권을 후보자님, 회복할 때 제대로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각이 지금 그 재헌헌법의 헌법 정신 내 재헌헌법의 전문에도 맞지 않고 현행 헌법의 전문에도 맞지 않다.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재헌헌법 전문에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재헌헌법이나 지금 헌법이나 어느 헌법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대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정확히 확인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공부도 하고 또 많은 학자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설을 다 본 겁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필요하다면 자, 후보자님.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뭐 학술 토론하시든지 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헌헌법의 그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헌법에도 그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한간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 전문에 비추어 봤을 때 1919년에 임시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건립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이런 견해이고 또 우리 그 역사학계의 확립된 견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후보자는 지금 인정을 안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임시정부이지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정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왜 정식 정부를 왜 임시정부라고 부르겠습니까? 망명정부죠. 네? 망명정부입니다. 망명정부고 임시정부입니다. 미국도 식민지 시대. 왜 망명을 합니까? 우리 땅이 뺏겼기 때문에 망명한 거예요. 식민지 시대에 나라를 선포하고 건립했어요. 건국 기념일에. 그럼 독립운동을 왜 후보자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후보자님 발언. 독립운동을 했어요. 자, 우리 이하경 의원님, 예, 잠깐만요. 예. 그래서 그 1919년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는데 그 임시정부를 두고 이제 우리나라가 건국 시점이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건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재헌헌법과 현행 헌법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건립됐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대한민국 30년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뭐라고요?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네. 대한민국 30년이다 이렇게 그 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읽어봤는데 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을 했느냐. 바로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그때 다 국가가 있으면 8.15 광복절 행사를 왜 하고 8.15 정부 수립 행사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연호는 정부 30년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연호가 그렇지만 그건 임시정부. 땅이 뺏기고 자, 주권이 없다 네. 이겁니다. 예. 자,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시 그 대한민국 그 정부가 출범할 때 관보 1호로 발행을 했는데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표기를 해서 결국 따지고 보면 임시정부 가 성립되었을 때 그때를 대한민국 출범일로 보고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한민국 건국일이 1948년 8월 15일로 지금 후보자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자, 그러면 왜- 또 추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후보자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면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말도 맞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임시정부가 있었으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만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무국적자로 모든 외교 활동에서 엄청난 불편을 겪었지만은 미국 국적을 획득하지 않았습니다. 김구선 정님은 국적이 없어가지고 중국 국적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의 비애입니다. 왜 그걸 부정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후보자님, 일제시대에 임시정부가 있었고 대한민국이 있었다. 그리고 일제 강점은 사실상 강점을 했지만 그것은 불법 지배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또 입장이기도 하고 또 대법원이 강제징용 판결이나 이런 위안부 판결에서도 인정한 시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전혀 그와 다른 시각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우리 국가관에 대해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상태에서는 그 청문회를 계속해야 될지 이런 계속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유념해 두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김영도 의원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또박또박 물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고등학교 쭉 읽어보면 아마 48년을 건국이라고 표현한 교과서는 국사교과서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냥 헌법 전문을 그대로 인용하죠. 특별한 원인이 없는 한. 그리고 짧은 경험이지만 가장 중요한 3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장이선 청문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면하는 게 예를 들면은 일본 시대에 등기가 되어 있는 땅을 소송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때 주권이 있었다 하면 그게 외정 시대에 만들어진 등기부의 효력 유부에 대해서 아니면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방금 주장들이 다 양립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많은 다수가 현재 대한민국 많은 다수가 건국절을 필요하다 안 하다 용전부터 만약에 한다면은 19일이냐 48년이냐 요즘은 개천절이 그러면 건국절을 만든다면 개천절을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냐는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수인지 소수인지 모르지만은 후보자의 입장이 만약에 소수의 의견이다 라는 것도 저는 허용이 되거나 양립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왜 고종이 헤이그에다가 특사를 보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국제법상으로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임시정부를 세우고 우리 법통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이 또한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양 가치는 병립하거나 양립 가능한 것이지 하나가 하나를 배척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후보자가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나름의 의견을 보탰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아까도 나라 잃은 소름이나 잃어버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제도화해서 우리 같은 국회의원들이나 역사를 논하는 사람들이 기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게 구분될 뿐이지 팩트와 관련돼서는 그때 주권을 잃고 국권을 잃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것도 임시정부가 여름 만들어지고 하와이에 가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독립운동했고 김구 선생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운동했다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논쟁하면서 이것이 국민 분열에 발단이 되거나 빈미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이번 청문회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과하게 주장하면서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청문회가 아니고 사상 범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장님께서 의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후보자께서 어떤 역사관을 갖고 국가관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자격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생각일 뿐이지 저 생각이 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자, 그럼 김영동 우리 위원님의 또 그런 의견이시고, 박정 위원님, 잠깐만요, 박정 위원님. 학자라든지 또 일개 개인이면은 그런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헌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부정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국무위원 후보로서는 적당치 않다. 그리고 잠깐만. 자, 자꾸 끼어들지 그리고 마시고요. 이런 문제가 왜 다른 의원님 심각하냐면 발언하실 때는 좀 끼어들지 일본의 말고 강점에 기다리십시오. 의해서 식민지가 됐다고 치면 저희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도 베트남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미국이나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서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때 점령당했을 때는 전부 다 다시 프랑스인이 돼야 되고 영국인이 돼야 되고 미국인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다른 논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과하게 우리 선조들이 다 일본인이다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몇 번을 물어보는데 대답하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거는. 일본인이라고 물어봤을 때도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국적일 뿐 아니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후보자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만약에 계속 그런 생각이라면 이거 청문회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쓸데없는 짓이고 불쾌합니다. 이거 청문할 수 없습니다. 네, 정혜경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저도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의 이 역사관은 충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사도강사 문제 때문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유네스코에 이제 하시마섬 그래서 구남도 관련한 부분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당시에 일제 강점기 시대는 조선은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제동원이 아니라 징병이 합법이다. 그래서 불법이 아니고 일본인과 조선인은 차별 없이 똑같이 일을 했고 지급했다 처우를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하시는 역사관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동원되었던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합법화하는 논리와 똑같고 이것은 그냥 일본에 가셔가지고 그죠? 그냥 노동부 장관 하셔야 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한국의 국무위원으로서는 자질이 너무나 부적합하고 이렇게 해서는 청문회가 진행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네, 이하경 의원님. 네, 이하경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동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것이 그냥 일반 토론회, 시민들이 토론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국가 정부를 운영하는 국무위원을 뽑는 청문회입니다. 어떻게 청문회에서 개인의 입장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까? 국가 입장이 있는 겁니다. 정체성 논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 한 정부가 대한민국이
우리 한반도 부속도서로 된다고 이루어졌는데 제가 그거 아니다고 하면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저쪽 한반도는 우리나라 아니야. 참 저쪽 이 부분 우리나라 아니야 하면 공격받을 거 아닙니까? 너 공산주의자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제 개인 이야기라고 봐주실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오늘은 국가 공무원, 국무위원을 뽑는 자리에서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의 정통성의 정체성 논란입니다. 일본이라면 또 일본의 입장을 두둔한 사람이라면 다 일본 시대는 일본이 국적이고 일본 사람이고 다 그 합법성을 인정한다. 좋아요. 그건 일본의 정체성을 따르면 됩니다. 그 대한민국을 믿는 사람들은 조선인, 대한민국이 성립되기 전에 조선인, 또 한반도에 사는 원래 조선민족, 한민족은 잠시 빼앗겼다. 그러나 우리 주권은 선포했다. 그래서 독립운동에서 뺏을 거다. 뺏어가지고 다시 제대로 된 정부를 세웠어요. 그래서 30년이에요. 민국 30년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 몰라서 30년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때 재헌국회 의원들이 다 그걸 알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는 일본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 뺏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저놈들이 뺏어갔어. 강탈했어. 그래서 우리는 일본 강점기라고 그 1910년 합방조약이 무효라고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 정부는 그건 합법이라고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정체성 논란이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을 택할 거냐 문제예요. 근데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일본의 입장을 선택하면 사도광산, 강제징용, 정신대 다 합법인 겁니다. 그럼 배상할 필요가 없어요. 일본 정부 편들 겁니까? 오늘 이것을 주장하는 국무위원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정치를 계속 해야 됩니까? 청문회를? 저는 그 부분에 유감을 표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자격을 묻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입장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진지하게 논의해야 됩니다.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을 하는 자리입니다. 네, 김주영 간사님. 우리 후보자께서 존경한다는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지하에 계시는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논쟁이 되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지 우려스럽습니다. 김문수 후보님께서 직접 쓰셨던 글 같아요. 네이버의 그 블로그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해묵은 동서지역 갈등, 좌우 이념 갈등,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 발전, 가벌 문화, 성장의 양극화, 세대 간 갈등,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러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해야 된다. 국민통합은 민생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뭐 쭉 나와 있어요. 극심한 개인주의로 국론이 분열되면서 우리라는 공동체 정신이 무너졌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지금 청문회가 정말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후보자의 사과가 없다면은 오늘 청문회는 이걸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잠깐만. 예, 우리 김영동 의원님. 저의 말씀을 굉장히 유감이라고 표현을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유감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책 어디에도 48년을 건국일이다라고 명시한 책은 없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 교과서를 저는 보고 배웠다고 했고 오히려 나라를 잃었다는 표현은 분명히 많습니다. 그거는 아마 특정 일을 건국절로 한다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어떤 지필자, 다수의 학자들의 판단이 있었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의견이었고요. 이런 말씀까지 하기는 그렇습니다. 독립운동이라는 개념은 어쨌든 주권을 잃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법상 나라가 잃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들 불가능한 얘기고요. 또 이런 얘기도 요즘 나오던데 이 얘기까지 나오는 거 참 안타까운데 DJ 대통령께서나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나 노무현 대통령님도 앞서서 8.15를 물론 그것 가지고 전체로 48년의 건국절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도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얘기를 해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전체가 마치 대한민국 건국절로 비하되는 논쟁으로 비하되는 그런 식으로 청문회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저희 취지입니다.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그 양쪽에 농어가 있다라는 거는 존경하는 이하경 의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양쪽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발언을 하셨고요. 우선 그러면 발언들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일단 이따가 다시 그러면 그리고 김태선 의원님하고 이미자 의원님 한 분씩 얘기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제법상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국제법상 침략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 주요 법적 문서가 2개가 있거든요. 국제법상 침략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 주요 법적 문서입니다. 1945년에 채택된 국제연합 헌장. 여기 내용에 보면 이 조항은 모든 회원국이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다른 국가의 영토 보존이나 정치적 독립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즉 침략을 정당하거나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국제연합 헌장 제2조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침략의 정의에 대한 결의가 있습니다. 여기 이거 내용은 침략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무력 사용을 침략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이 2가지 문서의 공통점은 침략을 정당하지 않습니다. 국제법상. 다시 정리하면 일제강점기는 불법입니다. 국제연합에서 인정한 일제강점기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건 잘못된 거죠. 네, 이미자 의원님. 네. 지금 노동부 장관 청문회에서 우리 역사관으로 지금 양쪽이 지금 대립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자체가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김문수 후보자께서 우리 헌법 전문에 있는 전헌법이 됐든 현행 헌법이 됐든 간에 우리 그 3.1 운동 그 정신의 어떤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데 대해서는 부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하시는 말씀 중에서 지금 그 김태선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도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또 여기서 또 논쟁이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지 그 팩트 자체는 주권을 잃었던 건 사실이고 그 주권이 불법적인 일제 침략에 의해서 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건 다 무효고 그것도 주장할 수 있고 또 일당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지요. 다만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은 그때 그 사항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지금 야당 의원님들께서 마치 그 부분을 갖다 그렇게 몰아가시는 분이 있으니 지금 그 정해하시고 좀 숭고하게 한번 하시고 다시 청문회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제 침략에 의해서 나라를 잃게 되고 그에 대한 서러움, 우리 또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이 하와이 망명하시고 뭐 중국 상해에서 또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동하시고 이랬던 부분에서 부인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리고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해서도 그걸 부인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지금 몰고 가시는 것 같아서 정해를 요청합니다. 예. 네. 후보자께서 그 대한민국의 건국 시기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그것과 연관해서 일제 감정기 지배의 합법성 여부라든지 이 문제에 관한 부분 또 임시정부에 대한 평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확한 발언의 진위를 좀 더 확인하고 이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잠시 청의하고 네, 10시 15분에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